들어가. 다수당의 횡포, 그걸 넘어서 오만 불순한 정도의 이 원구성이다. 제2민주주의를 버리고 야합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런 술수가 판치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의회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은 분노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의회들이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면은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는 건데요. 김학철 PD, 그동안 원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도 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이미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이 독식을 하거나 일부 의원들 간의 야합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지방의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제10대 충남도 의회. 지난 1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새로운 도의회가 출발하는 첫날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렇게는 회의 못합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못하면 이런 회의 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가져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충남도 의회는 새누리당이 30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을 얻었다. 절대 다수를 점한 새누리당이 의장과 2석의 부의장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임시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장당 선거에 파행이 시작됐다. 멈추시오! 멈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의사당에서 만든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의회는 의장이 권한으로 발언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이 양반? 들어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단상 점거로 맞섰고 임시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6시간이 넘게 파행이 이어졌다. 독재정권 시절에 유행됐던 날치왕령이 충남도의회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210만 본인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다수당의 독단적인 의장단 선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철수했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만 남아 투표를 진행했고 이틀 후에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 및 특별위원장까지 10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석수의 비례로 보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3석은 좀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정당 체계에서 부의장을 2석을 두는 건 서로 균형 있게 견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의장 1석에 상임위원 2석 정도는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이건 다수당의 횡포, 그걸 넘어서 오만 불순한 정도의 이 원구성이다. 이건 좀 정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도의원 40석 중 10석을 얻었고 정당 득표율로는 38.5%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원구성에는 완전히 배제된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당내 의원 총회를 거쳐 다선 의원 위주로 원구성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을 내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상임위원장 한 자리만 제안했다고 한다. 의장급에서는 한 4선급 이상을 보고 있고요. 부의장은 뭐 한 3선급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재선급에서 뭐 상임위원장. 새정치연합에서는 재선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던 거죠. 처음부터 저희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원만한 원 구성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보니까 이미 상임위원장 자리도 상호간에 다 배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조해달라는 건 뭐 반민주적인 행태고 이거는 폭거인 거죠. 또한 새누리당은 이번 원구성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안희정 도지사를 제대로 견지하고 감시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충남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는 새정치연합 소속 안희정 지사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충남도의회를 맡고 있는 의원들은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많이 선택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도민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일부 기능만을 내세워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의회는잖아요. 다른 기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분쟁이나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란 사실은 여러 가지 6, 7개 기능 중에서 한 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충남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정 정당이 도의회 원구성을 독점하면서 우려되는 문제도 있다.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이어질 경우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당의 독식에 의해서 뭐 지방 법률이 만들어지고 지방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안들이 행정을 통해서 구현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되는데 일방적인 반대에 의해서 행정가의 굉장히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예산심의도 보여준다면 아마 안 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황. 원구성을 둘러싼 충남도 의회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감투 싸움으로 마찰을 빚기는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전반기 의장당 선거를 실시한 아산시의회.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구성을 앞두고 의원들 간 표결을 통해 의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9명의 의원 중에 그 의장 후보에서 탈락한 한 분은 계속 독자 행동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에 참여를 안 했었고요. 이제 의장이 되신 유기준 의원은 계속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수차례 약속을 했고
의장단 선거가 있기 바로 전날에도 저희와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투표 결과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초 새정치연합 9명 대 새누리당 6명이었던 구도가 2명의 다수당 의원이 새누리당과 연합해 7대8로 역전된 것. 결국 상대당과 손잡은 2명은 각각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새누리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2명의 의원이 새누리당과 야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희가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누리당에서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화에 응하지 않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2명과 연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시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한 채 의장당 구성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의장은 이번 원구성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의 야합 논란 역시 일축했다. 사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하고 좀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사전에 얘기는 없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전화해서 당신이 의장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거였어요. 아산시 의회의 경우 원구성 선거를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15명 의원 모두를 후보로 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지 정당별로 미리 정한 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5번에 걸쳐 투표를 하게 된다. 사전에 협의 없이 5번 모두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 그 8대7이라는 구도는 명확하게 새누리당 의원과 현재 의장당 구성에 참여한 2분으로 사려되는데 이것들을 본인들은 뭐 계획되거나 모의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정확하게 5명을 교황식으로 뽑는데 그게 일치했다는 건 사전 모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아산시 의원들 역시 새정치연합의 2 의원들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찍었을까요? 글쎄, 그거는 하나의 서로 간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건? 어떤 생각? 서로 간에 통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보여졌는데 사실은 그런 교감은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의 불협화음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밑에서 야합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런 술수와 난무가 굉장히 판치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의회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은 분노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 거고 이건 결국은 시민들의 손해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방의회 원구성이 독단과 야합이라는 논란을 양산하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충남 도의회의 경우 원구성 10석 모두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갔는데요. 독식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한데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군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다선 의원들 위주로 원구성을 계획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은 23명인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1석만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를 조롱으로 받아들여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당내에 다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1석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구성은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먼저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 각 정당 내에서 의원들 간의 선수를 따져 누가 자리를 맡을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충남도의회 원구성은 정당 정치의 기본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산시의회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 보이는데요. 야합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아산시 의원들은 당내 결정을 따르지 않은 두 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730 재보선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제명이나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과 원내 다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구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의회가 충남도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의 기초의회들도 시작부터 감투 싸움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서구의회의 경우 의장도 현재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서구의회의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6일 대전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입구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임시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최칠상 전 임시의장은 서구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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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으로 회의가 시작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끝내 불참했고 의장 선출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곧 정회됐다. 서구의회는 지방선거 결과 새정치연합이 11석, 새누리당이 9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의장 선거 첫날인 지난 10일 새정치연합 의원 1명이 탈당해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면서 양측이 10대 10으로 맞서게 된 것. 당대 측에서도 후보를 등록했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건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승리를 좀 11대 9로 낙관을 했습니다만 불과 5분 전까지 본회의장 가기 전까지 같이 의견을 통일하자고 했던 의원이 저쪽을 찍는 바람에 이제 10대 10 동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2차 투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장 후보를 사퇴했고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3차 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올 경우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새누리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이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다시 등록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새누리당은 3차 투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후보직 사퇴는 무효란 주장이다. 저희 당에 새누리당에 최고 연장자가 계세요. 그래서 10대 19도 계속하면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동수였을 때 연장자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협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의장 선거 당일 탈당계를 팩스로 제출한 손혜미 의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의회 공식 일정 첫날에 탈당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그분이 어쨌든 2월 달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정치연합을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셨어요. 냉정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무소속 당선된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공천을 해준 그 당을 원구성 바로 그날에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거는 그 의원으로서의 좀 어떤 소양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민이 알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손혜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가번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나번으로 바뀌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전시당의 당직자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원구성에 당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도 탈당의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에서 수차례의 문자와 또 이메일을 통해서 그 원구성하는 데에 그 개입을 해서 그 사실 주민의 구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율성과 그런 독자성을 그 훼손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 구성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줄세우기고 이게 간섭이고 이겁니까? 이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책임감 있게 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그게 책임 있는 자세고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이죠. 손 의원의 탈당으로부터 시작된 사태는 양당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원구성조차 못한 채 파행이 이어지면서 손 의원과 서구의회를 향한 지역사회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원구성의 의정활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시작하자마자 소위 얘기해서 출발 신호 울리자마자 탈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자체를 그리고 정당 공천제라는 제도 자체를 그리고 그 유권자들의 그 투표 민심을 굉장히 그 우습게 본 그런 행위지 않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면서 감투 싸움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방의회 의장이 되면 자치단체장과 동급의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의회 최고 결재권과 함께 본회의장 발언권과 의사 일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금전적인 혜택 또한 크다. 실제 충남도 의회의 경우 의장은 매월 420만 원, 부의장은 210만 원, 상임 및 특별위원장은 13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지급된다. 이 원구성 파행이 어떤 정파적인 이해나 뭐 아니면은 정책적 의견 대립, 갈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의원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생기는 거다. 따라서 이런 원구성 과정의 파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악질적인 파행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갖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행정부가 대우하거나 말하자면 고려해주는 차이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치를, 정치 권력을 말하자면 유지하고 핸들링 하는데 정치적 지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자질 또한 문제란 지적이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정당별로 정책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당을 떠나거나 야합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자질의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성에 대한 문제, 또 대국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대의적인 차원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파행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원만하게 전반기 구성을 마무리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 새누리당이 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수당의 배려로 새누리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각각 배정받았다.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 대해서 먼저 배분을 한 것입니다. 즉 제2부의장과 복지환경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주기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협의를 하였고 이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별 무리 없이 수용이 되었고요.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는 삼선의 김인식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고 재선 의원 위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대전시 의회 원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은 정당별 의석과 득표율 등을 고려해 양당의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잘 이끌어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회에 좋은 관례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석수와 그 득표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또 타협을 해서 오직 주민들을 맨 앞에 놓고 그분들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원구성은 무난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원구성을 위해서는 원칙과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국회 시스템을 지방의회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다. 5분 발언을 신청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원구성 배분을 제도화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우리 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석수 또는 정당 지지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다수당이 부도맞고 의원 상호 간의 갈등도 없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2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파행을 근절하기 위해 먼저 정당 차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정당 공천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 아닙니까? 정당에서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재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일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한 후에 정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입니다. 유권자들이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원칙 1은 소위 말하자면 의석 2는 소위 정당 득표율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혀 안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 의원들의 감투 싸움으로 빚어지는 원구성 파행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반복적인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방의회 진심 어린 자성과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에는 지난 10일부터 이제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25일이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상황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서구의회는 오늘도 원구성을 위한 제6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양당 간 이제 대화의 타협이 좀 절실해 보이고요. 대전 지역의 다른 이 기초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성구와 대덕구의회는 새정치연합이 3석, 새누리당이 2석을 가져가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동구의회는 진통 끝에 새누리당이 4석, 새정치연합의 1석을 가져갔고요. 반면 중구의회는 양당의 의석수가 6대6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에서 상임위원장 투표를 거부하고 나서서 현재는 원구성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예. 유성구와 대덕구의회는 이제 뭐 위원장 하나, 상임위원장 둘, 예를 들면 한쪽은 또 부위원장 하나, 상임위원장 하나 사이좋게 날아가는 걸 보이는데요. 네네. 지방의회 원구성할 때마다 이제 잡음과 마찰,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는 국회 시스템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자질 향상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지역의 참된 인구를 가려내는 안목과 또한 지방의회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네, 기초의회 파행이 장기화될수록 의회가 챙겨야 할 현안들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익,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역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을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